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4페이지 상속재산의 분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자, 상속재산 관련돼서 이전 등기하는 뭐 이런 얘기들,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상속 등기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이전. 자, 가로 5번 상속재산의 분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분할,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자, 일단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는 재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자, 일단 협의분할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상속 등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재협의를 통해서 고친다. 경정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 이런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435페이지.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3번. 자,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주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이런 것들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의 피상속인, 피상속인 갑이 있고요. 갑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 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 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이 있다. 그럼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형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갑의 배우자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녀들이 A, B, C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C가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여기 전부 성년자예요. 우리가 갑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직계비속 법정순위 1순위죠. 그래서 직계비속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가 가고 111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 상속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C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친권자죠. 친권자. 여긴 성년들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을이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다. 그럴 때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죠. 그래도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속 포기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래도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미성년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각각 또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재산이 하나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상속재산이 전혀 취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에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줘야 된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한 문제 432페이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등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가 없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대요. 상속이 개시됐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사망했대요. 그럼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분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하고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자면 갑이 있고 상속인들이 이렇게 을, 병, 정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을 밑에는 또 상속인이 A,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사망했어요.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이죠. 그런데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을이 또 사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못하느냐 이 얘기죠. 이럴 때 여기하고 같이 협의분할을 한다. 이 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의분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 1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앞에 문제에서 먼저 봤던 틀렸다라는 지문이었는데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그쵸? 요게 이제 해설이나 마찬가지 앞에 문제 또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4번에 해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맞고요. 2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도 함께 등기 신청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요 협의분할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두 뭐 상속인이 5명이었다. 그럼 상속인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다 보면 분할을 하는데 뭐 둘은 빠지고 셋만 분할을 참여해가지고 가지는 이렇게 협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셋한테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빠지고 셋이서 이제 분할하기로 전부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셋으로 뭐 이렇게 상등분한다. A, B, C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등기 신청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할 때 얘들까지도 뭐 신청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등기 신청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협의분할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닌 협의분할을 한 날로 해야 된다. 등기 원인 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자, 원래는 언제부터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협의분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요때 상속은 이루어진 거죠. 그쵸? 나중에 이제 그 범위만 이렇게 확정한 뿐이지. 그래서 요게 등기 원인 일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지문에서 뭐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라고 했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등기 원인 일자. 자, 그 다음 4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는 재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협의분할 앞에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상속등기 협의분할을 하고 나서 상속등기 후에 재협의할 수 있느냐. 재협의해서 얼마든지 경정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등기 명의인이 결국 분할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상속인도 전부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명 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이 경우에 주소증명서면은 분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은요 상속인 전원이 내야 돼요. 하지만 그 협의분할 받지 않는 자들은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받는 자들만, 분할 받는 자들만 제공을 한다. 그런데 전원이 다 이것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43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진 경우에는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자, 상속 등기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협의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정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라고 앞에서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자,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경매분할을 명했다. 그럼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 요거에 따라 협의분할, 요거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해설을 한번 보세요. 439페이지에 해설. 자, 밑에 좀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에 X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설 부분을 같이 봅니다. 두 번째 줄.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협의분할 상속. 자, 우리가 분할 상속한다는 얘기는 물건 자체를 분할해서 등기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상속인이 3명이다. 셋이서 분할 협의했다. 협의 분할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는 건데 마찬가지로요. 상속재산 경매 분할을 명령했다는 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분할되는 거, 이거 공유물 분할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경매 분할은 이 물건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상속재산의 현물 분할을 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경매 분할이. 그 다음 동심판에 따른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심판에 따른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등기가 선행돼야 하며, 그래서 일단 법정 상속 등기, 그렇죠? 요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법정 지분에 따라서 요게 돼야 된다는 거. 동심판에 따른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등기가 선행돼야 하고, 법정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된 등기를 동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 비율로 경정 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경정 등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 분할이 이게 현물 분할이 아니라는 거 요거 조심을 하시고,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가 들어가고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 요거 경정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사에, 자, 미성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친권자하고. 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미성년자 각자마다 선임할 필요는 있습니다. 각자마다 미성년자. 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자 필요한 특별대리인을 이거 선임해줘야 됩니다. 각자.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통한 우리가 이전 등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유증으로 인한 이전, 유증에 관계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공무원 교재 혹시 있으시면 287페이지 이하에 그 요약 정리가 좀 돼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살펴봅니다. 유증. 우리가 이제 유언으로 증여한다. 이걸 유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1번 봅니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거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진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거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의 X재산을 받으려면 갑의 상속인 A, 상속인, 피상속인, 그러면서 유증자, 여기 수증자죠. 자, 요거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조심하실 건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유증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로 이전 등기, 직접 이전 등기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 같은 거 이제 나오게 되면 보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런 구분들이 있죠. 거기에 대개 이제 보면 포괄 승계인 여기 나오는데, 이제 포괄 수중인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건 1번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돼 있거나 그로부터 상속한 자 또는 포괄 증여, 포괄 승계를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유증으로 오게 되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 또는 그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정 유증은 안 됩니다. 특정 유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해설에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시면요.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쳐 신청해야 된다.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직접 유증인으로부터 수증자로, 어떻게 해요?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42페이지 문제입니다. 문제 4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된다. 자, 유증자, 지금 사망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등기 필증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제공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 번호를 잘못, 2번을 지금 보라고 말씀드려놓고 제가 지금 3번을 지금 했네요. 2번 보세요. 2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 등기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의해서 A에게 넘어가기 전에 을에게 상속 등기가 돼버렸어. 상속 등기. 여긴 수증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유증자죠. 여기 지금 물건이 여기 가 있어버린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거만 상속 등기 말소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직접 가져오느냐 이 얘기죠. 이게 여기까지 안 가 있으면 어떻게 돼? 등기가 여기 있는 상태였다면,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 그렇죠? 유증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죠.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왕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에서
상속인에서 수증자로 바로는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3번 등기관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이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 보전의 가등기 신청. 우리가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가등기 신청.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한 후라면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전이라면 생전 가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한 후에 가등기 신청 들어온다 수리해 줍니다. 근데 생전에 가등기 신청 들어온다 수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3번은 뭐라고 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가등기 신청이 유언자 생존 중인 경우는 수리한다. 아니죠. 이때 수리하지 않고요. 사망한 경우에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때 수리해야 되죠. 이때.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43페이지 문제 8번이죠? 6번이구나. 6번 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4번 보세요. 특정 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더라도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갑에서 을로 상속 등기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유증자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X라는 부동산. 자, 요게 지금 여기 등기가 와 있어요. X.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말소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직접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볼까요? 포괄 유증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바로 가는데 유증자가 이제 사망했으니까 유언 집행자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부 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포괄이든 특정이든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포괄 유증의 경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 특정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등기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유증에서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관없이 유증자로부터 수증자한테 바로 간다. 그다음 3번 포괄 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먼저 상속 등기 말소 이거 말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말소 안 하고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신청한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444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의 경우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을 할 때요. 수증자가 여럿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다 같이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번 봅니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유증은 안 되고요. 포괄 유증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특정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를 등기 관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야죠.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단독.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전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언자의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자, 이 보전 가등기 요거는 사망 전, 즉 생전에는 안 되고요. 사망 후에는 신청을 하면 수리가 된다라는 것. 5번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유증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그래서 각하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지문 같은 건 조심하세요. 5번 지문. 언뜻 보면 각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수리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 1, 2, 4, 5번은 다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444페이지 8번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 보전 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 유류분 침해, 등기관리를 수리할 수 없다. 수리한다라고 했죠. 수리.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수리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문제 유증과 관련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유증과 관련한 설명 옳은 것. 자, 445페이지 문제입니다.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 맞고요. 4번. 자, 1번 등기 원인은 공년 0월 0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일을 기재한다. 그 등기 원인일은 유언의 성립일이 아니고 유증자가 사망한 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 등기 원인일이 된다. 연월일은 유증자 사망일을 기재한다. 그다음 2번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후에. 자, 3번 한 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다? 무효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분할 등기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적제도상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 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은 뭐다? 그럼 틀려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유증으로 인한 이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446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수증자가 여럿인 경우 수증자 전원이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신청할 수는 없다.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44페이지 가보시면 같은 내용의 지문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444페이지에서 나왔던 얘기.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로 유언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가등기는 어떤 경우? 생존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망 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사후에. 자, 그 다음 문제. 447페이지 12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유증으로 인한
2번 보실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앞에서 지문들 많이 봤죠? 말소하고 한다 그래 다 틀렸다 그랬죠?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맞고요.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는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만 해야 되느냐? 각자 지분이 가능합니다. 지분별로 각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언 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다면 등기관은 그 유언 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된다. 가정법원의 검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판단해야 됩니다. 필요 없이가 아니고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수리하지 않고 각하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가 아니고 전에는 안 되고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인 지문이 됐고 나머지 지문은 전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인 경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 유증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해야 된다.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3번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에 관해서, 이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자, 이번에는 448페이지, 448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공무원교육교재 290페이지 이하에 가보시면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우리가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한다. 그러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 이게 이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침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요. 그런 거를 도로 찾아올 때 이제 되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1번 먼저 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옳지 않은 것.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 원인 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기재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거 판결이 나와야 이게 이제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진정명의 회복.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그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오고 그 확정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기재해 줘야 되느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판결의 확정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틀렸고요.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라도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갑구에 한 3순위 번호쯤에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로서 등기가 돼 있던 A. 자, 근데 네 번째 가서 이것이 B한테 이전 등기가 갔어요. 다섯 번째 이제 갔는데 이 상태에서 요게 지금 불법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요거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데, 이거 판결을 받아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야만 과연 요것을 갖다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이렇게 명의가 나왔던 사람은 현재 명의인하고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그리고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의인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 거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둘이 같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등기 명의로 나왔던 자는 이렇게 현재 명의인하고 같이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판결문 들고. 판결을 아직 안 받은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4번이 아니고 449페이지 문제 3번 볼 차례인데 제가 조금 한 번 앞서갔네요. 4번 3번 볼 차례입니다. 3번. 자, 449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가 우리가 이 문제 2번이었고요. 2번. 그다음에 3번 봅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관리자가 이행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을 얻지 않고 공동 신청으로 할 수 없다. 앞에 문제에서 어땠어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자로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번에 또는 5번쯤 가가지고 누군가 있는데 현재 명의인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가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판결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 명의로 나왔던 사람은 현재 명의인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얻지 않고 안 된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449페이지 하단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2번 문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하고 그 문제 해설하고도 같은 얘기니까 1번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해설을 삼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4번 450페이지 4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4번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관리자가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두 문제 봤던 그 1번 지문들, 그 틀린 것들, 그 해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4번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봅니다. 여기 이제 옳고 농지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농지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농취증이 있었으니까 저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저걸 다시 찾아온단 말이야.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또 첨부해야 되냐 얘기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원인일자는 등기를 신청한 날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판결에 의한 경우도 판결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기 신청한 날 이런 거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채권 또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아쉽지만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해설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결이 아니고 등기 명의로 나왔던 자는 공동신청,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다라는 것.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까지 이렇게 등기를 살펴봤는데요. 451페이지 가면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환매 등기, 환매 특약 등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양이 좀 꽤 돼요. 요거 하다가 중간에 좀 끊기가 애매하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51페이지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451페이지, 450페이지 봤고요. 451페이지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우리가 이제 특약사항들, 등기하는 내용들, 이제 대표적인 환매 특약 같은 것들, 또는 권리 소멸 약정 등 이런 것들 특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등기하는 거에 관계돼서, 자,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292페이지 보시면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매 특약의 등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환매 특약 등기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매권 실행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환매권 실행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과 을이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요 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도 한다. 이거 환매 특약을 하는 거 다시 산다는 얘기죠. 이쪽이 매도인이고 이쪽이 매수인이다 그러면 이런 환매 특약을 뭐하러 하느냐, 그 다시 살 걸 왜 파냐, 이런 문제죠. 다 이게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그쵸? 대차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이제 매매 계약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매매 대금이 빌려 쓰는 차용금이 되겠죠. 차용금. 그래서 여기 있는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자, 매매 대금을 받고 팝니다. 팔지만 환매권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환매권 행사해서 이걸 다시 찾아온다. 그게 이제 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요거 중요한 건 매매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환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환매 특약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특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쪽에 하겠죠. 이거 할 때 이 환매 특약은요 부기로 붙이지 않으면, 즉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환매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등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신청할 때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도. 그리고 항상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약을 할 때도 주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 신청을 할 때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 환매 등기, 부기 등기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게 주의할 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외에 이제 자세한 거는 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권 실행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4번 볼까요? 4번이 아니라 4번. 환매 특약의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등기 원인을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자,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그래서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 여기에 환매 특약이 부기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 요런 상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등기 순서로 뭐 등기들이 들어가고, 요 환매권은 이제 여기서 이제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본 등기가 나오는 거죠. 환매 특약의 등기, 환매권 실행을 위한 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중간에 낀 거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이 얘기죠. 자, 지문에서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해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등기 명의자들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말소를 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 2번 문제 가볼게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4번. 자,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등기 명의자들과 공동으로, 환매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 신청. 그래서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해설은 같은 거 쓰시면 되겠고요.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3번 문제.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3번. 환매권은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권리 이전 등기에 부기로 등기하고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권리 이전 등기에 부기로 등기하고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자, 환매권은요, 일종의 이것도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기로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환매 특약 등기 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위의 권리 실효 원인으로 하는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권으로 안 되고요. 단독으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공동 신청.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환매 특약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 환매 부동산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환매권자가, 자, X부동산이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X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환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매기간 2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환매기간 2년 내에 갑이 환매기간 2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환매권이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을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을 다른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옵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을 했어. 환매권 행사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 따로 매매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고 환매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혼동으로 이거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는 결국은 갑 혼자서 어떻게 혼동으로 소멸한 거 이거 말소해달라는 이 신청을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그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환매로 맞췄다 그러면 대개 등기관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한 후에 환매 기간이 경과됐다든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포기했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할 때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 결국은 요것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직권으로, 요거는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4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의 등기 또는 민법상의 환매 특약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자,
특별법에 의한 특약, 금지 이런 것들은요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맞고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겠습니다.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환매권자는 매도인만이 환매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만이 환매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한됩니다. 국한되니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의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매도인만 환매권자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5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문제 8번 환매 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매도인에 국한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뭐 똑같은 지문이 문제가 됐네요. 해설, 앞에 문제 해설을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좀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에 국한된다고요.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만이 환매권자가 된다라는 거. 해설은 앞에 문제 계속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56페이지 문제 10번 환매권 실행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환매 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 직권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신청. 직권 말소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 환매 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3번 환매 특약 등기 후 환매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맞고요. 환매 특약 등기 후에 가압류됐대요. 그 가압류권자 동의가 없으면 환매권 행사 권리 이전 등기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동의 없이 해버리게 되면 가압류권자의 뭐 그 채권이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옳다 이 얘기죠. 3번이 옳은 거고요. 옳지 않은 거 1번. 일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내용의 환매 특약의 등기도 할 수 있다.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이거 환매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할 수가 없고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후에 따로 신청된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후에 따로 신청된 이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신청돼야 된다고 그랬죠? 따로 신청됐어요. 그럼 따로 신청됐기 때문에 이거 각하사유에 들어갑니다. 각하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각하할 수 있고요. 4번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 의무자인 매수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환매 특약 등기 신청, 등기 의무자인 매수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공 못하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갑의 것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계약도 같이 환매 특약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매특약 등기를 하려면 동시에 모두 같이 이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환매특약 등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환매를 부기로 붙이는데 만약에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얘 걸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얘한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이거 지금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공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필지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의 특약 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하는 그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수리 안 해주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안 된다. 앞에 문제 1번 지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요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458페이지에 가보시면 권리소멸 약정 등기 2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중에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는 봤고요.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 이건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